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거기서 삼성, 펠리클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EUV 공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수율이 낮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주를 따와서 공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죠. 수주를 따오는 것과 수율 문제는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주를 따오는 것은 물건을 제대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수율이 높든 낮든 물건이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수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량품이 많다는 뜻이고, 불량품이 많으면 그만큼 노력한 만큼 노력의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원재료도 많이 들어갔죠. 또한 여러가지 부대 비용도 들어갔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돈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율이 낮다? 그것은 바로 이익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EUV용 펠리클의 존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포토마스크에 EUV용 펠리클을 씌우지 않고 반도체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투과율이 90%가 되는 펠리클을 SNS텍이 개발한 상황이고, ASML과 공동으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 테스트가 진행이 끝나면 지금 공장을 짓고 EUV용 펠리클을 만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에서도 ASML이 지금 90% 이상 되는 이상의 투과율을 지니는 MK4.0을 개발한 상황이고, 이것은 미쓰이화학에서 생산 중이죠. 가장 빨리 EUV용 펠리클을 개발한 업체는 TSMC입니다. 놀랍게도 TSMC가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TSMC는 EUV용 펠리클을 개발을 하면서 수율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는 그 포럼에서 지금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도 TSMC의 펠리클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입장이죠.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EUV의 공정의 필수품인 펠리클을 자체 개발한다 라는 지금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EUV용 펠리클을 자체 제작할까? 지금 SNS텍이나 아니면 FS 지금 한국의 다른 업체들의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왜 EUV 펠리클을 자체 개발할까? ASML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미세 반도체에 사용되는 EUV의 공정,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EUV용 펠리클 시장은 TSMC와 ASML 미쓰이화학, 그리고 SNS텍, FSD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최근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EUV 펠리클 개발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최기련 삼성전자 파운드리 제조 센터장은 투과율 82%의 EUV 펠리클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투과율을 8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죠. 최 센터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대량 양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말까지는 88%로 끌어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품질 테스트를 하면 한 90% 이상, 그리고 하반기에 대량 양산까지 들어간다면 이게 90% 초반대까지 이게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삼성전자니까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EUV용 공정을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한다면 이 적용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그래서 2023년부터는 제대로 된 펠리클을 이용한 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라죠. 지금 삼성전자가 마스터 플랜을 보면 EUV용 펠리클의 적용은 2023년 초반부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랜대로라면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한 EUV용 펠리클을 사용해서 EUV를 돌린다, 공정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지금 MK4.0, ASML이 만든 MK4.0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말과 지금 SNS텍이 만든 지금 펠리클까지 이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EUV 공정 필수품이 되어버린 펠리클입니다. 업계에서는 펠리클을 EUV 공정의 필수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EUV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고 포토마스크를 이용해서 바로 지금 반도체 회로를 그려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입장이죠. 지금 7나노 공정에서는 옵션이었지만 5나노 공정에서는 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5나노 이하 공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반드시 EUV 펠리클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펠리클은 포토 마스크를 보호함과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핵심 키로 보기 때문이죠. 특별히 포토 마스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포토 마스크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 가격이 비싼데 이것을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포토 마스크의 수명도 늘어나요. 포토 마스크의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좀 더 적게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도체 생산 비용의 절감까지 이어지고 또한 수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분, 포토마스크 수, 펠리클 사용 여부 이렇게 나오는데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렇게 나오죠. 7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포토마스크가 7개, 펠리클 수가 14개, 펠리클의 사용 여부는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5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포토마스크의 수가 12개에서 14개 정도, 그래서 그의 배수가 되는 펠리클 수도 24개에서 28개 정도, 그리고 3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15나노 15개 이상, 그리고 30개 이상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딱 2배수로 펠리클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펠리클 사용 여부입니다. 7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보고 있고 5나노 공정에서는 지금 필수인데 삼성전자는 이 필수인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요. 생산 단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생산 단가가 높고 수율도 낮기 때문에 이득이 굉장히 낮아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펠리클은 먼지로부터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기존 브라루곤 ARF 노광 장비는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펠리클이 필요는 하지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EUV 장비는 빛이 미러, 거울에 반사돼서 웨이퍼에 닿는 구조입니다. EUV 장비가 미러 형식의 장비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EUV의 특성상, EUV는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극자외선이에요. 극자외선이라는 것은 지금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 파장이 짧은 특성상 빛이 너무너무 약해요. 물론 온도는 높지만 빛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물질에 흡착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면 거기에 빛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EUV용 펠리클은 미러형 지금 포토마스크 특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2번 통과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EUV 펠리클을 사용하는, 지금 EUV는 펠리클을 2번 통과하는 구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DUV, 말하자면 이 액칭 노광과 같은 경우 지금 극자외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자외선을 사용하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 찍는 구조, 이 내려 찍는 구조이기 때문에 펠리클은 한 번만 투과를 하면 돼요. 펠리클은 한 번만 투과하면 되는데 EUV 노광 공정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이용을 하죠. 특별히 포토마스크도 반사판입니다. 반사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 한 번, 나오는 것 한 번, 그래서 2번을 통과하는 구조고 이 펠리클 자체가 여기에 있는데 이 펠리클을 한 번 통과하고 2번 통과하기 때문에 이 펠리클에 통과하는 투과율 자체가 90%라고 해도 0.9 곱하기 0.9 그래서 0.81, 그래서 81% 정도밖에 지금 투과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80%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64%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경우는 지금 투과율 자체가 90%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지금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SNS과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든 제품이 90%가 최대, 그리고 보통 89%,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85%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더 높은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SNS텍이 지금 보유하는 기술, 이것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ASML과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더 좋은 기능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밑에 그림도 있는데 펠리클이 없는 EUV 노광 공정, 그리고 펠리클을 포함한 EUV 노광 공정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펠리클 같은 경우는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간은 남아 있어요. 100% 흡수가 안 되려고 하면 이게 미러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러 형식으로 만들면 포토마스크의 회로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펠리클의 이 투과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고, 그렇지만 지금 현실상으로 100%에 가까운 투과율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보시면 그 포토마스크에 바로 직접 때려서 만든다는 것은 실리콘 웨이퍼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 이게 먼지에 되게 약하거든요. 먼지가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수율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포토마스크를 지금 먼지에서 구하는 것은 펠리클이기 때문에 이 펠리클을 사용을 해야 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 포토마스크에서 나온 이 제품은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그 다음 번부터 몇 번 더 이 작업을 하고 여러 번 사용해서 포토마스크를 한 번 만들 때 이 포토마스크가 수명이 짧으면 안 되거든요. 짧으면 안 돼서 이게 되도록 오래 쓰는데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게 그 퍼센티지가 낮아져서 수율이 낮아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그런데 펠리클을 만약 하게 되면 이 먼지에 대해서 좀 안전한 면이 있어요. 안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포토마스크의 변형이 좀 적습니다. 포토마스크의 변형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선명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투과율이 낮아진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리고 투과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빛이 좀 꺾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게 빛이 들어가지 않고 나올 때도 꺾임 현상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보이죠. 여기가 내가 원하는 회로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을 때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펠리클을 이용하고 다시 그 그림을 조정하고 거리, 펠리클과 이 사이 거리는 조정이 안 되지만 이것을 미세 조정을 해서 정확한 회로도를 웨이퍼에 그릴 수 있게 다시 조정하는 작업도 또한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펠리클 이야기로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ASML이 MK4.0으로 90.5%의 투과율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SNS텍과 같은 경우도 지금 투과율이 한 90%, 최대 90%, 98%, 적어도 85%는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들의 제품도 쓰겠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펠리클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삼성전자는 투과율 그리고 내구성도 봐야 되거든요. 너무 잘 찢어져도 문제가 돼요. 특히 펠리클 같은 경우는 이 자외선의 특성상 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열에 대해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 그러면 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딱딱해지고 찢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구성까지 고려한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투과율은 마음에 들지 몰라도 또 내구성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좀 비싸게 사는 펠리클인데 이 내구성이 낮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주 바꾸게 되죠. 자주 바꾸게 되면 또 이것도 원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이러한 성능이 지금 삼성전자의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쟁자인 TSMC는 EUV용 펠리클을 자체 개발해서 수율 면에서 삼성전자를 이미 따돌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특히 EUV용 펠리클의 개발이 힘든 이유는 EUV의 특성상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는데 극자외선의 특성상 약한 빛으로 인해서 다른 물질에 흡수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딱 들어갔다가 어떤 금속에 딱 들어가면서 빛이 흡수가 되고 거기는 밝게 빛나지만 튕겨나오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러 형식으로 지금 EUV 노광 장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포토 마스크를 보호해야 하는 펠리클의 특성상 반사판 형태로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사판 형태로 딱 만들게 되면 여기에 반사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회로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포토마스크에 있는 회로를 아예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높은 투과율을 지닌 EUV 펠리클의 필수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높은 열이 발생하는 EUV의 특성상 열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잖아요. EUV EUV 파장이 들어갈 때는 열이 났다가 또 이게 탁탁탁탁 쳐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들어갈 때는 열이 나왔다가 이게 잠깐 끊어졌을 때는 또 열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높은 열과 갑자기 뚝 떨어진 열의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딱딱해질 수 있어요.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딱딱해지거나 그리고 나중에 그 열로 인해서 깨지거나 그리고 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EUV 펠리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린 내용은 이전 영상, 작년 영상인가요? 그런 영상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리클은 해외에서도 MSL 미스유화학, TSMC가 개발했습니다. MSL이 개발하고 TSMC가 이 물품을 만들어주는 그 연합이에요. ASML, 미스유화학, TSMC가 개발을 했죠.
국내에서는 SNS텍 그리고 FSD가 개발 중입니다. SNS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90%에 달하는 펠리클을 만들었다. 그리고 FST는 지금 개발 중이다. TSMC의 경우는 EUV 공정에 이미 적용을 마쳤고, 그리고 벌써 TSMC의 제품을 만드는데 펠리클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ASML의 경우는 개발은 ASML 테더라인 연합의, 그리고 생산은 미쓰이화학이 맡고 있죠. 삼성전자가 EUV 펠리클의 개발에 직접 뛰어든 것은 펠리클 상용화를 앞당기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업체인 SNS텍 그리고 FST 여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SNS텍과 같은 경우는 659억 원, 그리고 FST와 같은 경우는 430억 원을 투자하면서 펠리클 개발에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EUV 펠리클 개발에 직접 뛰어들게 될까요? 현재 SNS텍이 90%에 도달하는 투과율의 펠리클을 개발하였고, FST도 지금 80%가 넘는 투과율의 펠리클을 개발하였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는 요원한 입장이죠. 상용화는 지금 ASML과의 테스트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 직접 개발을 하면 삼성전자 이 EUV 노광 공정을 통해서 지금 테스트도 하지만 지금 ASL의 테스트까지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되죠. 특히 이 두 회사의 제품이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외부 협력업체인 SNS텍 그리고 FST와의 협력과는 별개로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해서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하는 전략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TSMC가 펠리클 내재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TSMC도 펠리클을 내재화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펠리클의 개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펠리클 개발.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100%에 도달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TSMC의 펠리클 내재화 자체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입장까지 된다라는 것 사실이죠. 삼성전자가 내년 대량 생산 계획을 공개한 만큼 이미 기술 완성도를 상당 수준으로 올렸다라는 지금 판단이 선다라는 거죠. 전문가들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적용한다고 지금 말에 적용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실질 적용 시간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말하는 시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는 삼성전자가 SNS텍 그리고 FST, ASML 미쓰이화학 등에서 생산되는 펠리클보다 자사 제품을 먼저 EUV 공정에 적용할 공산이 높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 또한 내년에 지금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를 사용한 공정을 사용한 지금 3나노 공정이 개발이 되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7나노에서는 선택사항이었는데 지금 5나노에서 필수사항으로 바뀌었고 7나노에서 필수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필수사항으로 바뀌는 3나노에서는 더 많은 펠리클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포토마스크가 노출이 되게 되면 그만큼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내년 초반부터 이 펠리클을 적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미 약 5년 전부터 종합기술원의 주도로 펠리클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서 펠리클을 적용하면 TSMC에 뒤떨어진 수율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D램에서도 EUV 공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펠리클의 적용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D램과 같은 경우는 1AD램부터 원래는 1ZD램부터 EUV 노광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1AD램부터는 제대로 된 EUV 노광 공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EUV 노광 공정에서 지금 D램과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EUV 공정이 상당 부분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펠리클을 적용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보면 그 D램의 수율까지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파운드리에 뛰어든 인텔의 경우도 TSMC에서 개발한 펠리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도 TSMC와 협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펠리클도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도 D램 제조에 EUV를 적용을 하고 마이크론도 차기 D램, 말하자면 1 베타 D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서는 B라고 안 하고 1 베타 D램에 EUV 적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펠리클에 대한 개발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SNS택이나 FST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SNS택 같은 경우는 90%를 찍는 그 개발이 되었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스스로 개발할 만큼 그들의 실력이 그 삼성전자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은 입장, 이런 입장까지 보게 된다면 지금 SNS택이나 FST도 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그들의 제품을 좋으면 또 많이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EUV용 펠리클을 직접 개발한다. 이 직접 개발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왜 TSMC는 수율이 높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펠리클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TSMC도 직접 개발했는데 삼성전자도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